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육은 관리감독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방어 전략입니다. 최근 사법부는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핵심 가이드를 명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꼼꼼한 안전조치가 현장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물론 여러분 자신의 직업적 자유와 안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고가 나도 원청 소장이나 하청 대표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시선은 현장의 실무 라인을 직접 겨냥합니다. 기소부터 선고까지 평균 209일이 소요되며 생산팀장, 공무과장 등 현장을 지휘한 관리감독자들은 예의 없이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실무관리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직 내 각 직책별 법적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시스템 구축 의무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총괄 관리를 책임집니다. 여러분인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 실무 안전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이를 보좌하고 조언합니다.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징역 7년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역시 구체적 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책임의 도미노 효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산안법을 위반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산안법 위반을 곧 형법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시스템 부재와 결합하면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자 양쪽 모두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현장의 작은 과실이 결국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도미노의 시작점임을 명심하십시오. 중대재해 기소사건의 70에서 80% 이상이 재래형 사고, 즉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입니다. 사법부는 이를 단순 과실이 아닌 기본적인 보호구조차 지급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로 보는다.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는 그 자체로 엄벌의 대상이 됩니다. 설마 사고가 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여러분의 커리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입니다. 40m 높이에서 안전대와 구명줄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했고 결국 관리감독자인 현장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고소 작업 전 결속 상태와 보호구 착용을 물리적으로 직접 감시하지 않은 행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공장 내 2.3톤 중량물 코일 전도 사망 사고입니다. 평소 중량물을 취급하는 환경임에도 전도 방지 조치나 통제 장치가 전무했습니다. 생산팀장인 관리감독자는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표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실무부서장의 안일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폐기물 처리업체 유증기 폭발 사고입니다. 용접 중 스파크가 내부 인화성 유증기와 반응해 대폭발이 일어났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원청의 부장과 과장은 사전 가스 농도 측정과 같은 안전 조치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화기 작업을 승인할 때는 반드시 사전 가스 배출과 농도 측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생략한 것은 관리 감독자의 명백한 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네 번째는 신축 공사장 동발이 붕괴 사고입니다. 하청업체의 무리한 시공을 묵인한 결과 원청 안전관리자와 하청팀장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조언 역할에 머물러야 할 안전관리자조차 위험 상황에서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누구든 현장의 위험을 감지했다면 즉시 작업을 멈추게 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최근 법적 트렌드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직책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지시를 내렸다면 모두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내 직원이 아니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청 작업이라도 원청의 위험성 평가가 미흡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셋째,
단순 조언을 넘어선 적극적 개입이 요구됩니다. 위험 상황에서는 서열과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통제권 행사가 필수입니다. 이제 방어 전략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업무를 서면화하는 것입니다. 평가와 입증은 법정에서 여러분을 지킬 유일한 무기입니다. 유해 요인 발굴과 아차 사고 보고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작업 전 TBM 일지는 매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개선 요구사항은 구두가 아닌 메일이나 결제 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인 흔적을 남겨야 나중에 정당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위험 작업군에 대한 사전 통제 체계입니다. 무계획 무지휘 작업은 유죄 판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중약물 인양, 고소 작업 등은 반드시 표준 작업 계획서 결제를 득하십시오. 작업 지휘자는 구두로 정하지 말고 서면 명단을 작성하십시오. 작업 지휘자는 작업 시작 전 통행 제한과 보호구 착용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만 작업 개시를 선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제3자, 즉 하청 작업에 대한 깐깐한 개입과 검증입니다. 사법부는 원하청 구분을 넘은 통합 안전망을 요구합니다. 하청업체를 투입하기 전에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 역량을 검증하십시오. 합동 점검 시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시정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업체에는 계약 해지 경고 등 페널티를 문서화하여 적용하십시오. 무기는 곧 공동 책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비상 대피로 확보와 실전 훈련입니다. 최근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에서 피난로 방해는 징역 15년이라는 최고 형량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매일 순회 점검 시 비상구와 피난 계단에 척재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하십시오. 화기 작업 전에는 인화성 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소화기를 전진 배치해야 합니다. 반기 1회 이상은 반드시 실전과 같은 대피 훈련을 실시하십시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여러분을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모두를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해 원천 예방입니다. 관리 감독자의 깐깐한 확인 한 번이 작업자의 생명과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오늘 당장 현장으로 돌아가 작업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작업 지휘자는 확실히 지정되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실천이 안전한 현장을 만듭니다.